예를 들면 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노후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확인하고 따지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점점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더 기간이 늘어나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액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노후 준비를 요새 더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를 엄청 따지더라고요. 예전보다 결혼 정년기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30대 초반에 늦어도 결혼하던 게 지금은 뭐 30대 초반에 하면 정말 빨리 하는 거고 40대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상 이제 부모님들의 나이대가 빠르면 70대가 된단 말이에요. 70대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명예퇴직이나 뭐 이런 퇴직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이 연금만으로 활동하는 나이대가 되게 돼요. 공무원 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예를 들어 이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면 모르겠는데 요즘 국민연금을 얼마 받아서 그것만으로 생활하기는 정말 힘든 고물가 시대가 됐잖아요.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시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도움을 주다 보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나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둘 혹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챙기냐 등 이런 것들 갈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노후가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확인하고 따지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점점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더 기간이 늘어나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액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노후 준비를 요새 더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 돈이 들어가나요? 자가가 없으신 분들은 전세, 월세 혹은 대출 이자 이런 비용들이 꾸준히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예전과 다르게 의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만약에 정말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간병인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몸이 성치 않으시다 보니까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떤 보험을 들어가 있고 어떤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되셨는지도 물론 이제 결혼 전에 상대방 부모님이 어떤 보험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 상품을 가입하셨는지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들 따져보곤 해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 그럼 사업이라는 게 이제 등락이 있잖아요. 잘 될 때는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안 되고 IMF 때처럼 불강력적인 상황이 오면 돈이 이제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 경제가 망하고 자식, 부모 뭐 위아래로 다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만 해도 흔히들 숨만 쉬어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의식주 이 세 개만 해결되면 이 세 개 해결하는데도 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명절이든 뭐 매달 얼마씩 드리는 용돈 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내 가정경제 또 자식들의 가정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왔어요. 부모님 지원 때문에 이혼하러 온 부부들 보셨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반대로 부모님께 매달 지원을 받는 부부들도 꽤 많고 신혼부부가 맞벌이 해도 이 고물가 시대에서 살아나거나 아니면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형편이 안 좋아서 맞벌이 부부들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다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흔하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경우 그 비용이 정말 상상 초월을 하거든요. 한 달에 많게는 500 이상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월 몇백, 특히나 월 500 이상씩 부모님께 매달 지원하는 거는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갈등의 발단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자녀 교육시키는데도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 교육에 하나라도 자녀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그걸 못 보내고 부모님한테 쓰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게 벅차고 그게 갈등의 발단이 돼서 싸움이 터지고 그런 이제 부모님 가족 얘기로 싸우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갈등이 돼서 매우 많이 오게 되고 월 500이잖아요. 월 500이 1년이면 6천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뭐 주식을 샀든 뭐 부동산에 투자했든 뭐 코인에 투자했든 하면 요새 안 그래도 코스피가 뭐 엄청 오르잖아요. 내가 이걸로 뭐 하이닉스를 샀으면 얼마인데 이거 뭐 이런 생각과 이런 뭐 자괴감이 동시에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부부와 내 자녀한테 더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부모님한테 쓰느라 우리 자산이 형성이 안 되고 결국 이 손해를 우리 자식들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되고 가정경제에 꽤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남편과 아내 둘 다 너무 효자 효녀고 부모님들을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한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음에도 우리가 모셔야지면서 모시다가 집에서 모실 수 없는 경지에 이르거든요. 치매가 오신다든지 그러면 요양병원에 모시면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몇백만 원씩 들어가다 보는데 요양병원에서 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다 보면
허덕이게 되거든요. 1, 2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몇 살 때 들어와서 몇 살 때 요양병원 나오실지 돌아갈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은근히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녀, 효자이기 때문에 뭐 서로 이걸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허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심지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자녀가 먼저 와이프한테 우리 이혼을 하자. 내가 우리 부모는 케어를 하겠으니 너는 우리 자녀와 너가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조정 이혼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둘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 돈 되는 것도 명시적으로 갈등이 없었는데도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슬프게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 노후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면은 이제 시니어 분들이 소일거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지자체,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하는 산업도 많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르신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갑자기 확 늙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소일거리라도 어떤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시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 비슷한 연령대층이든 아니면 더 젊은 층들과 계속 활동하고 교류하면서 돈을 벌면 자존감도 계속 유지가 되고 건강에도 좋고 자식들한테 손을 덜 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매우 추천을 드리고 시니어층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 예전에 자가를 오래전에 사놨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껏 뭐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내 부모도 있지만 와이프나 우리 남편의 부모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뭐 일괄적으로 뭐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똑같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그게 공평할 수도 있지만 각자 부모님의 사정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사정에 맞춰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도움을 드리면 부모님이 갑자기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 가정의 갈등의 발단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싸워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양가 부모님을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느냐 지원을 해주느냐 얼마를 받고 얼마를 해주느냐 뭐 물론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간에 이런 걸 얼마나 이해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로서 해결하고 풀어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